자, 오늘 저희들 주제가 이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하고 하나의 사고 틀이죠. 이제 근대적인 사고 또는 내용상으로 얘기하면은 생각하는 나 또는 생각하는 주체 모델입니다. 우리 때 나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나, 너, 우리 할 때 이제 너와 우리를 배제한 나가 아니고 이제 너일 수도 있고 그일 수도 있고 우릴 수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때면은 대표 단수 같은 거 하면 되죠, 그죠? 인종적 개념으로서 나를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막연하게 우리가 아니라 그죠? 이제 나라는 개념에서 이제 분명하게 개체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 보통 이해할 때 보면은 자 나는 생각한다에 나오는 나를 말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나,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그러므로로 보통 얘기하는데 영어로 therefore로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생각한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막 이게 중요하다면 이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필요는 하지 않고 동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데카르트는 당시에 라틴어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제 불어를 번역하면은 나는 생각한다, 동주시, 나는 존재한다 할 때 이 개념을 동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격으로. 그래서 나의 사고, 그다음에 나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내용상으로 얘기하면은 그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오해해서 생각하면 있는 거야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뭐라 그러죠? 관념론자가 되어버리죠, 그죠?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사고와 존재, 존재와 사고. 우리 보통 항상 마찬가지지만 A는 B라고 할 때 B는 A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우리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A면은 B인 경우하고 B면은 A인 경우하고가 두 개 겹친 게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뒤집어서 말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존재와 사고, 사고와 존재가 동일하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사고와 존재의 동일성이다라고 얘기할 텐데. 자, 이건 우리가 이제 뜻을 아직 잘 모르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소위 데카르트 공식적인 주장 중 하나죠. 이 주장이 나오는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소설입니다. 그래서, 디스코 델라 메토데, 그래서 방법에 관한 이야기 이 정도. 디스코라는 말은 우리 학술 논문에 쓰는 글이 아니고, 이제 이야기 정도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방법소설 하면은 우리 책 보면 이제 소설이 일본 말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에 관한 입문 정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데카르트가 자신의 성찰, 이게 성찰 메디테이션이죠. 이 책이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주장을 요약하고 이 책의 주요 얘기들을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소개하는 책이 방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는 데카르트가 이게 쉽다니 하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이거는 알아먹게 쓴 거고 이 책을 보고 모르면 곤란하지, 그죠? 근데 반대로 이 성찰책은 읽어서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실망하지 말 것이며, 그죠? 이 책 보고 자만하지 말 것이고 문제 되겠죠, 그죠? 물론 이 책을 혼자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뜻을 다 알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제 참고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닌데 데카르트가 성찰에서는 내가 존재한다. 같은 말이죠. 나는 현존한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 방법소설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이 주장이 훨씬 강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자아의 존재가 확실함을 얘기하는 주장이라면은 이때는 생각과 존재가 하나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는 주체가 나이고 존재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바로 근대적인 나 개념이 간주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텐데, 자, 이건 이제 답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 당장은 얘기를 지금 할 생각은 아니죠. 자, 이렇게 데카르트의 사고를 따라갈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일단 입문용으로 이제 방법 이야기를 보면서 데카르트 6가지 주장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이것들은 데카르트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틀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정도 의미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보시려면은 성찰에 나오는 6가지 봐야 될 텐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섞어서, 그죠? 데카르트를 쭉 이어서 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 책의 구조로 보면은 피노키오가
베리타스를 만나러 가는데 왜 피노키오냐? 괜히 피노키오란 철학이니까 피노키오 하는 게 아니냐 싶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피노키오 가야지 데카르트가 설명 못할 문제 생겨서 그죠? 데카르트가 곤란해하라고 피노키오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성숙한 피노키오 특징이 뭡니까? 이게 몸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죠?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을 공격할 때 스피릿 있는 머신이라는 말이죠. 스피릿 있는 머신. 그래서 이제 몸은 기계인데 그죠? 몸은 기계인데 사실은 이 기계 속에 몸이 들어있다 해서 이것은 마음이고 그죠? 이것은 신체잖아요. 자, 마음과 신체 서로 다릅니다. 데카르트가 이거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노키오 가면은 데카르트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죠. 데카르트 다 설명 곤란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피노키오한테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얘기하면은, 데카르트라고 해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데카르트의 제자들까지도 나와가지고 피노키오 질문을 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쉽게 보일 척 하려고 하는 가짜 질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 제목을 단 김에, 그죠? 마치 피노키오가 그 데카르트를, 제가 데카르트라고 붙인 너무 재미없으니까 일부러 바꿨죠. 베리타스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교호가 이거죠, 그죠? 베리타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돈 잘 버는 대학생을 만들는 목표 아니죠, 그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을 만드는 목표였습니다. 이 구호를 서울대학교가 따라갔는데, 그죠? 뭐 베끼지 않았고, 똑같이 쓰면 표시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래서 이제 나의 빛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 이렇게 해서 뭐 더 멋일 수도 있고, 부패할 수도 있는 이름을 붙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버드 대학과 서울대학은 진리를 모신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뭘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돈이나 취직을 모시는 학교도 많죠. 그러면 이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전문대학이라 바꾸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베리타스 선생이야말로 누구죠? 진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친 사람이에요. 보시면 알지만 방법소설에 나온 얘기들이 그런 얘기죠. 자기가 공부를 해봤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죠? 참된 것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보더라도 항상 타당해야 되는데 어떤 진리들은 여기서는 타당한데 딴 데 타당하지 않은 경우는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옛날에는 타당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 틀릴 것 같은 느낌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누구는 맞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 견해가 바뀐 경우, 다른 경우 있잖아요. 견해가 다투는 경우 있습니다. 다투는 경우는 누구 하나가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틀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공부하면서 수많은 의혹을 갖습니다. 의심하는 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장 배울 것은 여기서 생각해서 존재하는 대단한 나라기보다도 의심하는 나, 그죠? I doubt죠. 자, 라틴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두비토라고 씁니다. 1인칭이죠, 그죠? 나는 의심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기존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처럼, 그죠? 다 듣고는 이거 너무 잘 돼. 난 대단한 거 봐가 아니죠, 그죠? 이상한데, 그죠? 기하학도 뭔가 이상하고. 수학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수학과 기하학이 앞뒤가 안 맞을 정도면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지,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가설, 전제, 설명하지 않았던 수많은 주장 같은 것들을 데카르트는 못 믿어했어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설명 아무도 못했던 거야. 그 데카르트의 초창기 학문 탐구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수많은 이론들을 다 공부해 봤는데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하는, 말 바꾸면은 진리 같아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민하는 데카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떠들었다가 기존의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혼나거나 어떻게 될까봐 우리 종교의 분위기 알죠, 그죠? 기독교가 한때는 진리의 이름으로 기독교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까불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조심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 혼자 이제 다니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모든 걸 다니고 진리라는 것을 다 찾아다니 보면서 이제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역시 또 여전하고만 하면서 모든 것들이 믿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과정들을 거쳐서 자기 나름대로 성찰해 보시면 알지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 앞에 보면은 성찰이 6가지 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탐구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보면은 의심할 수 있는 것에 관하여입니다. 의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죠. 막 의심한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유년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저 거짓을 참으로 잘못 알았다는 거죠. 이게 곤란한 거죠. 또 이것 위에 세워진 것들이 이제 거짓된 전제 위에 얼마나 많은 진리 주장이 세워졌냐 이것들이죠. 자, 거짓된 전제라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심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학문에 확고하고 불변한 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물론 대충 살고 돈 벌어먹으려면 그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확고하고 영원하고, 그죠? 누가 보더라도, 언제 보더라도 타당한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들이죠.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도 한 번도 의심 본 적 없을 거예요. 궁금해 본 적은 많죠. 배웠는데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선생님의 전제가 의심스러운 경우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수요 공급 일치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게 너무 이해 잘하지, 그죠? 의심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 더하기 3이 왜 5가 되는지, 그죠? 2 빼기 3이 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의심 좀 해야 돼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이 모든 것을 전복시켜 최초의 토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대단찮아 보이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걸 수행했고 모든 이론들을 엎어버리는 사람이야.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완성자라기보다도 기존의 모든 원리들에 대한 의심한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가 되길 기다렸다. 데카르트가 20대 알았습니다, 이거 일을. 그렇지만 자기 얘기를 펼칠 때가 아닌 거죠, 아직은.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 일을 오랫동안 연기해 왔으므로 내 남은 여생을 다른 것에 소비한다면 죄를 짓는 꼴이 될 것이다. 진리 탐구 말고 돈 벌거나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남들 하라 그러고 자기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물론 데카르트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물리학이라든가 이제 다 기계학 같은 연구를 많이 했죠. 광학 같은 건 마찬가지고 과학자입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오늘 이건 이제 가정하는 거죠. 꼭 오늘 필요 없지만 내 정신은 모든 거심에서 벗어나고. 그럼 데카르트는 돈이 없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선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돈 걱정 안 하고 삽니다. 그죠? 데카르트는 모든 걸 의심하지만 왜 내가 돈이 있을까 의심한 적은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 의심 중에 하나죠. 우린 그것부터 의심할 텐데, 그죠? 왜 난 돈이 없단 말이야 할 텐데. 이유겠죠. 데카르트는 이제 귀족이니까 그런 걱정 안 했습니다. 자, 은은한 정막 속에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의견들을, 모든 의견이에요. 의견 100개 중에서 90개가 아니고 모든 100개 다 합니다. 모든 의견들을 진지하고 자유롭게 전복시켜 볼 참이다. 이게 뭐죠? 혁명선언이죠. 진리 나와 보라 그래 이런 식이죠. 모든 진리들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은 다 오해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성찰의 첫 장면입니다. 데카르트 이전에 모든 철학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붙겠다는 거죠, 그죠? 누구하고? 플라톤, 그죠? 등등등, 그죠? 말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시작해 나가는데, 자, 이런 얘기를 바로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구성을 다뤄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피노키오가 찾아갔는데, 피노키오도 나름대로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데카르트는 사람 보고 오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데카르트가 아니라 데카르트 진리가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죠. 사람과 진리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진리를 추구한 사람인데 좀 별난 사람이 있다. 우리 뭘 보죠? 진리는 안 보고 별난 건 보고 앉았잖아요. 그죠? 칸트에 대해서 우리 뭘 알고 있어요? 산볼 열심히 한다. 이런 거 알고 있지, 그죠?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런 것들은? 칸트가 애니에 없다.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칸트의 사생활. 그거 알아서 무슨 뭐 도움 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철학이 황량한 나라에서는 그런 데에 관심 많아요. 철학의 뒤안길, 철학자의 뒷모습. 뒷모습 봐서 뭐예요? 앞모습도 모르면서. 자, 우리는 데카르트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죠? 데카르트가 탐구했던 과정, 그죠?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죠? 수많은 진리와 싸워서, 그죠? 의심하고 얻었던 과정에 관심 있는 것들이죠. 데카르트가 왜 자기 책을 디스코어 델라 메토데라고 그랬을까요? 자, 내가 탐구할 때 단번에 진리를 찾고 싶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바로 방법이 필요한 것들이죠. 어떤 방법, 어떤 절차를 통하면은, 동양말로 뭐죠? 어떤 그죠? 어떤 길로 가면은 진리가 나오냐 이거죠. 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찾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방법을 탐구하고 나서,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플라톤 공부할 때 방법이 뭐가 있었죠? 있었지만 플라톤은 방법 얘기를 따로 안 했지, 그죠? 근대 철학의 데카르트는 방법을 따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방법이 필요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자, 데카르트 아는 사람 뭐라 그러죠? 데카르트는 뭐에 의지합니까? 방법에? 직관과 연역이죠. 즉, 귀납이 아니고 연역이고, 그죠? 사물들을 다 살펴보고 아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아는 걸 말하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명령을 추구합니다. 자명하다는 얘기 맞죠?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경우를 직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추구한 사람이지, 이모 저모 보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쓸만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런 얘기 나중에 나올 텐데, 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앞에 보시면은 이런 점에서 데카르트 나름대로 진리 탐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중요한 것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자, 우리 의심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나올 텐데, 일단은 이제 의심이란 말도 의심스러울 텐데, 일단 좀 따라가 봅시다, 일단. 자, 그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의심할 때도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의 절차, 방법,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데카르트 따르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머리 나쁜 사람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 수업을 듣거나 자기 책을 보면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데카르트 이걸 봉상사라고 그래요. 양식이라고 그러죠. 양식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방법 서서공 시작하죠. 그죠? 양식이 누구나 있는데 이게 적고 많고 아니라는 것들이죠. 단지 양식을 가지고도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헤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양식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똑바른 길을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게 되어 있잖아요? 데카르트의 길은 빠르고 높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빨리 가면 뭐예요? 빨리 가서 헛길을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통 그러죠. 늦었다. 그래서 늦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알게 되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늦었다는 거 없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에 따르면 모두에게 열린 길이에요. 그런 방법을 이제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자, 참된 진리에서, 자, 진리라는 것들이 보편성이 있다. 하는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가 보편성이 있는데 만약에 진리가 개별적인 반박되는 경우가 있다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것은, 참이라는 것은, 칸트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경우를 말하죠. 빠짐없이 공통되게 두루두루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보편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모든 것이란 말 속에서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집니다. 어디에서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렇죠, 그죠? 학교에서는 통했는데 집에 왔더니 안 통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편법을 쓰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제 애가 맞고 오잖아요. 그죠? 엄마가 야, 너 이렇게 맞고 다니냐? 내 아들이 적당히 때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으로 되면 돼요? 그죠? 안 맞으려고 막 때려 다니면 됩니까? 물론 이제 때려 다니면 유능한 애인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가르쳐요, 그죠? 때리고 다녀. 그렇게 가르칩니다.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예통할까 때리고 다니더라도 뭐 집에서는 때리면 안 되고 학교에서 때리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장소를 막 얘기합니다. 곤란합니다, 그죠? 자, 장소 가리면 안 됩니다. 시간, 그죠?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타당한 것들이지 뭐 한참 맞다가 사라진다든가 아니면 옛날엔 틀렸는데 맞다 뛰는 거 아닌 것들이죠. 시간을 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얘기죠. 옷을 잘 입은 사람 얘기하면 맞았다가 옷을 잘못 입은 사람이 얘기하면 틀린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죠. 지휘자가 양복 입을 땐 지휘 잘하고 허름하게 입으면 지휘를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부담회 같은 사람 지휘할 때 양복 안 입잖아요. 그죠? 사르트르는 강의할 때 넥타이 안 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르트르는 유일하게 넥타이 안 맨 교수였어요. 그 당시 대학에서. 넥타이 안 맨다고 해서 뭐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편 타당한 건데 데카르트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한 경우들이 없다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얘기가 아마 1권에 보시면 나올 텐데 1권에 보면은 우리 귀납법 얘기를 하죠. 그죠? 귀납법. 우리 이제 데카르트는 연역법 얘기할 텐데 자, 귀납법 얘기를 하면서 귀납법이라는 것은 과학이 쓰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자, 과학은 그죠? 자, 물을 끓였더니 백두에서 끓더라. 또 끓여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몇 개 끓여보는 거죠? A에 N개를 끓여보는 거죠. N개가 3억 4천 개입니다. 그죠? 3억 4천 번 계속 실험하는 것들이죠. 할 일 없는 것처럼 계속 실험하죠. 그래가지고 AN의 경우도 100도 끓기 때문에 야 3억 번 실험했는데 설마 3억 한 번째 틀릴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억 번을 그죠? 모아가지고 축적해서 이것을 일반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고 요약합니다. 이게 귀납법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주인이 첫날 모이를 줬어요. 우리 닥순이한테. 이튿날도 모이를 줬습니다. 그죠? 계속 줄까요? 29일까지 잘 먹었지, 그죠? 30일째, 그죠? 주인이 오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오늘도 주시나 보다. 라고 그 퍼져 있는데 주인의 손에는 모이가 아니라 칼이 들린 경우 있죠, 그죠? 이 경우는 29번은 맞지만 30번째 틀리는 귀납법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이죠. 이래 됐을 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3억 번 맞았다고 다음번에도 맞으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일반화를 하는데, 일반화하는 것은 뭐죠? 한 번, 여러 번, 전부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 보시면 뭐가 합니까? 까마귀 조사위원회 나오죠, 그죠? 까조위. 아시죠? 바로 과학을 지키는, 과학 지킴이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까마귀 색깔이 검은지를 알아보는 관찰이나 물이 끓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귀납법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경우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하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안 지킨다. 라는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약속 지키면 그 말 안 맞는 것들이죠. 모시매들은 늑대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늑대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못 써먹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늑대라는 거죠. 한 명 빼고. 이렇게 됩니다. 까마귀는 검다? 이거는 뭐 아직 틀린 적이 없지만 백조가 희다고 그랬는데, 그죠? 한 번은 호주에서 까만 백조가 나와요. 새카만 백조. 블랙스완이 나온 거예요. 영화도 있죠, 그죠? 블랙스완. 어떻게 합니까? 애갱. 어떻게 합니까? 백조가 희어서 백조였는데 그때부터는 희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백조는 희다가 안 통하는 거죠. 대부분의 백조는 희인데 간혹 검다. 내지는 하나는 검다 대부분입니다. 안 맞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과학이라는 것은 이게 과학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하고 우리 n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면적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서 과학은 몇 개를 조사합니까? 그죠? 전체가 한 일주일쯤 되는 것 중에 한 1000번 조사해요. 그죠? 1000번 해봤더니 타당하더라 이거야. 이 약은 1000번 실험했더니 효과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1000번 실험한 약을 가지고 100만 명한테 약을 퍼뜨리는 거죠. 그럼 그 중에 어떻게 돼요? 간혹, 그죠? 본의 아니게 그 약 때문에 탈난 사람이 있죠. 그죠?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바로 과학적 실험의 한계예요. 과학을 어떻게 하는 건 귀납적 일반화를 하고 있습니다. 즉, 썸을 올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인덕티브 립이라고 그래요. 귀납적 비약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조사 요만큼 해놓고 나서는, 그죠? 이게 모두에 적용된다고 폴짝 뛰어버리는 경솔한 행동이 바로 과학적 일반화예요. 우리 과학 무슨 줄 알죠? 그죠? 과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과학이라는 것은 100개를 조사해보면 나머지 대해서도 똑같은 유니포미티가 있을 거라고 믿고 싶다. 믿고 싶으면 당신 사정이고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학은 우유를 먹여봤더니 되게 좋다는 거죠. 우유는 몸에 좋다라고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우유 먹고 탈 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들이죠. 이런 면에서 귀납법이라는 것은, 그죠? 일반화할 때 위험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 수술은 괜찮다니까요. 라식, 문제없다는 거죠. 하지만 의사들은 라식 수술 안 하지, 그죠? 왜 안 하고 있어요? 수술해가지고 15년 뒤에 탈라면 어떡할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도, 그죠? 이 사람들이 계속 살이 쌓이는 거죠. 라식 수술한 15만 건, 좀 더 믿는 거 10만 건보다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죠? 20년 뒤에도 탈이 안 나오고 싶으니까, 이 사람은. 의사들은 수술 안 한다고 그러죠. 희한한 일이죠, 그죠? 언제라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죠? 자기들은 안 해. 못 믿거든, 자기들은, 그죠? 제 눈에 한번 해보라 그러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그죠? 자기 눈에 안 해, 절대 안 해요, 그런 수술. 열심히 하세요, 그죠? 의사들을 위해서. 뭐 되는 거죠? 귀납적, 그죠?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별로 없었죠, 그죠? 앞으로 문제 안 날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high probability, 개연성이 높다 그래요. 이 주장은 99.9%는 맞을 겁니다. 99.9%.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중에 0.001%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물론 이제 협박하는 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그죠? 잘못되거나 불확실하면 곤란한데 데카르트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요. 아니, 귀납법을 가지고, 그죠? 일반화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과학을 믿냐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뉴턴의 원리가 귀납적 일반화인지 아니면 뉴턴의 원리가 연역적 체를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뉴턴의 원리가 귀납적 일반화라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과학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서 데카르트와 칸트가 다른 방식으로 점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런 식의 물리학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물리학은 아무리 잘나봐야 근화법을 쓰거든요. 그 사람은 뭘 강조하죠? 연역법을 좋아해요. 연역법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게 분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카르트 방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처럼 생물학처럼 사례를 모아가지고 일반화할 것인가?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보편타당해야 된다. 그런데 의심스럽거나 의심스러울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의심의 가능성. 실제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틀릴 소지가 있으면 믿지 말자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이고 의심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모두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의심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을 의심하면 뭐가 나옵니까? 파멸이 오죠. 그죠? 그죠? 우리 사랑의 에로스 신화 알죠? 에로스를, 그죠? 에로스는 항상 밤에 왔는데, 그죠? 보지 못해가지고, 괜히 촛불 켜고 보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게 있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책을 많이 안 보실 텐데, 나스메 소세키 작품에 행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행인.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써죠. 그죠? 거꾸로 우리 원래 이렇게 썼지, 그죠? 요새는 이제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행인이 있던 작품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어떡합니까? 대학 교수인데, 의심이 좀 있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갑자기 한 번은 이제, 부인이 의심스러운 거야. 어찌정이라고 그러죠, 그죠? 부인과 동생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어떡합니까? 동생을 불러죠? 불러가지고 어떡합니까? 야가 아니라 이제, 동생. 너 형수하고 여행하러 갔다 올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행 갔다 오라고 명령을 해요. 못 가겠는데요? 갔다 오라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죠? 형이 동생 보고 여행 가라는데 형수 끼워주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의심을 하는데 문제는 가도 문제고 안 가도 문제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부인을 의심하는 이 사람의 경우에 과연 확신이 가능할까? 봅니다. 자, 소세키가 데카르트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른 방면으로 데카르트 실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학적 세계에서 의심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멋있는 진리 나올 텐데 인간의 삶에서 의심을 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을 읽을 것 같으면 제가 소개 안 해줄 텐데 안 읽을 게 뻔하니까 답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어떡합니까? 그렇게 의심하다 보면은, 그죠? 부인도 의심스럽고, 그죠? 부인의 모든 말이 의심스럽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동생도 의심스럽고. 동생 의심스럽나요? 아버지, 엄마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부인,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주변 사람 다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죠 뭔가 하면은 자기가 자살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멋있게 얘기하죠. 죽거나, 내가 죽는 걸 말하죠. 죽거나 미치거나, 아니면은 종교에 귀의하거나, 이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리라는 작품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의심은 과학 같은 데 의심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의심할 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죠? 오늘 의심도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식의 경우가 있는데, 우린 뭘 찾는가 하면은, 뭐 부인의 정조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거 찾아서 뭐 해요, 그걸? 그죠?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한테는 진리라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진리는 의심스럽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데아라는 것들이,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라는 게 있죠. 호모 사피엔스 있잖아요. 실제로 모든 인간이 다 이성 가지고 있나요? 모든 인간이? 우리 그 주장 그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성을 가진 게 아니라 발휘해야 되잖아요. 모든 인간이 이성을 발휘하고 있나요? 그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제가 예를 들기도 약간 민망한데 이런 식이에요. 나는 파월 용사다, 그죠? 자기가 목숨 걸고 올란 가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죠. 싸웠다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미군의 협조이죠. 협조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야당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가다가, 그죠? 그 반대를 하니까 미국이 또 이제 생명수당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얼마 안 됐는데 $500를 올렸다는 거예요. 월 $500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500 올라가지고 야당 반대를 물리치고, 그죠? 박정희 장군이 야당 반대 신경 쓴 사람 아니죠, 그죠? 밀어붙여가지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500가 미국이 주는 수당인데 받는 것은 얼마를 받죠? $50를 받아요. 나머지 450인데 어떡합니까? 국가 가져가는 거예요? 어디다 쓰죠? 하기 좋은 말로 경제개발에 씁니다. 그죠? 이상한 계산이죠? 50 더하기 450이에요. 저 같으면 거꾸로 이 450을 주고 50을 가져갈 것 같은데 50을 주고 450을 가져가요. 그죠?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경제관의 주역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우리, 그 장군의 따님께서, 그죠? 각하되셨기 때문에, 자기들 수당이, 그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12만 원인가 받는데 적다 이거야. 오래 달라 이거죠. 그죠? 좀 너무 그거 이상해, 그죠? 450 뺏길 때는 언제고, 그죠? 또 그걸 뺏겨놓고 뭐라 그러죠? 투자했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는 수당 적다 오래 달라는 거예요. 도저히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주는 나라나, 그죠? 이렇게 가져가서 멋대로 쓰는 나라나, 뺏겨놓고는, 그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죠? 아주 웃기지 않지, 그죠? 이래가지고 잘 먹고 잘 샀다는 얘기 하니까, 그죠? 할 말은 없지만. 자, 우리 생각 안 하고 살 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오심스러운 얘기들이죠. 데카르트는 그걸 못 믿습니다, 그죠? 이성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이 이해하는데 아무 소용 안 된다는 것들이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경우는 나중에 많다는 것들이죠. 엉뚱한 상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참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체도 탐구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얘기 나오죠. 자, 진리를 안지하는 규칙이 나오죠. 방법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참이라고 아는 것 말고는 자기들이 확실히 아는 것 말고는 안다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편견을 갖거나 우리 편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들. 3명 좀 만나봤더니 이렇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경상도 사람들아 이렇게 막 일반화 시키죠. 그죠? 3명 보고 나서 이런 식이에요. 내가 사랑을 해봤는데 말이야. 몇 번? 2번 반 해봤어요. 사랑하는 척하지. 그죠? 대단하시네. 그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의심할 여지가 있으면, 의심스러운 게 의심할 여지가 있으면은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야. 내가 돈을 1,000만 원치 주겠더니 이자를 5% 줘야 되는데 20%를 줘. 2,000만 원 했더니 또 20%를 줘요. 너무 공허한 일이지, 그죠? 의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